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예고 없이 감사표를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해드린 것이 없는데 이 감사표를 주니까 앞으로 이게 더 많이 해달라, 너무 안 해줬다, 뭐 이런 것도 서로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한국대학생 포럼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까지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념의 시대는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념의 전쟁은 끝났다. 지금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1987년에 시작이 되었고 1991년에 끝난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 고르바초프가 시작을 했고 옐친이 끝을 냈던 그 구소련을 붕괴를 시킨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으로 전 세계 이념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란시스 구야마는 그걸 역사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끝났습니다. 서구에서도 시장의 실패를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진보주의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폭만 다를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주의, 집산주의, 구조주의 좌파들은 다 패퇴했습니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든 스탈린이든 레닌이든 마오쩌둥이든 허버트 마르쿠제든 장폴 사르트르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끝난 이념 전쟁입니다. 오로지 오늘날 서구의 진보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는 시장의 경제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 개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이념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진보주의라는 우산 밑에 진짜 진보주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가짜 진보주의들이 수북이 서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고 NL 계열입니다. PD 계열입니다. 그리고 투사파도 있습니다. 바로 NL 계열입니다. 그 가짜 진보주의자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마치 사교의 도구마에 빠진 듯이 그런 정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진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들이 빨간 옷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찾고 복지를 찾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캠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각 정치 캠프들이 내놓은 말들 보면 똑같습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찾으면서 이 경제민주화 내용이 뭡니까? 출자 총액 제한하겠다, 순환출자 금지하겠다, 그리고 검산분리하겠다. 더 나아가서 서구에서 1972년도에 독일 3인당 강령 제한을 노조가 했을 때 처음 등장했던 기업이사 공동결정제도, 쉽게 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이사회에 노조도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여곡절 끝에 감사이사회로 절충안을 했습니다. 그걸 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부터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사를 결정하는데 노조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사회주의자로 간다는 건 아닙니까? 나는 우리의 미래를 대단히 불투명하게 봅니다. 내가 수없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젊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범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이런 가짜 정책을 몰아내지 않고 이런 가짜 정치인들의 가짜 정책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지 현 정치권에는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출자 총액 제한, 순환 출자 금지 다 왕년에 했던 겁니다. 그걸 김대중 정권 때 다시 원래대로 다 풀었습니다. 왜 풀었겠습니까? 풀지 않고는 이 나라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얘기하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얘기합니다. 스웨덴의 인구가 880만인 소국입니다. 땅은 무지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가 인구가 480만에서 불과 520만 정도입니다. 부산만한 도시입니다. 그 나라의 그 넓은 땅에 고속도로를 하나 놓고 지하철 하나 건설하려 해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대신에 이용자는 적습니다. SOC도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SOC를 통한 복지를 하려 해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인구에 직접 행하는 복지, 쉽게 말하면 한때 보편적 복지라고 불린 복지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인구 4,050만입니다. 이 나라에서 실시를 해서 성공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을 서로 만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이 6나라에서, 이 7,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이 7나라에서 성공을 한 정책을 이어받고 그걸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정책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미 무상무료 ADHS 시스템을 버리겠다고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무상무료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디 국가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무상급식 정책 실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11%로 줄어든 정책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20%가 도시락을 사들고 학교에 갑니다. 바로 복지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보육하니까 어때요? 무상보육을 주장했던 인천 송영길 시장부터 제일 먼저 엎어졌습니다. 이들은 못한다. 보육의 수요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거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포퓰리즘은 이제 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치권에는 어떤 기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이 선거에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최선이 필요하고 차악이 필요하냐? 최선이 아니고 왜 차선이 필요하냐? 차선이라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당장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말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최근에 내놓은 슬로건이 2032입니다. 20년 뒤의 대한민국.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평화통일이 된 대한민국. 두 번째는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되는, 그러니까 국민총생산이 3조 달러가 돼야 됩니다. G5 국가. 그리고 중산층이 60%가 되는, 70%가 되는, 문자 그대로 항아리형이 되는 그러한 잘 통합된 사회, 이걸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만은 그 사회의 주력 세력이 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앞에 나온 화면을 보니까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 맞습니다. 새로운 리더는 그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나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시는데 제가 충심으로 지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